안녕하세요. 함께 투자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 투자 언어 토지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농지에 대한 개념에서 좀 우리가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유실수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유실수,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유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요 내용입니다.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유실수. 뭐 저도 몇 개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느 투자분 지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런 정도는 키우기 쉽다 이랬습니다. 유실수. 그래서 이 유실수는 뭡니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 과실수도 있지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따서 먹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먹는 재미 따서. 그래서 이 농지가 있다 보면은 몇 그루 정도는 유수수를 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년 지나면 손 가는 그런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유수수가 있습니다. 키우기 좋은 거죠. 이렇게 병충해에 강하고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는 초보자도 키운 유수수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초보자를 키우기 쉬운 유수수입니다. 2020년에 정리했는데요. 보면은 초보자를 키우기 유수수. 그래서 보릴수, 이거 몇 개 나오죠? 보리수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아로니아, 살구나무, 그 다음에 사과나무, 애기사과나무, 응두나무, 블루베리, 복숭아나무, 무화과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개암나무, 다래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초보자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유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실수 보면은 농원들 참 많이 검색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 번씩 검색하면은 가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 뭐 적게는 몇천 원, 많으면 20만 원까지 가는 것들인데, 보면은, 이런 걸 심어서 하나하나 손을 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거 유실수를 얘기했냐면, 바로 농지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리해서,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전답 과수원, 지목이. 나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을 정하는 요거. 대통령을 정하는 다인세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 요거 있죠? 그 대통령을 정하는 다인세 식물이 뭡니까? 여러 해 동안 그 자라는 식물 재배지죠.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또 농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지. 그 다인세 식물 재배지가 뭔가 그것도 봐야 되겠죠. 시행령에 보면은 농지의 범위, 농지법에서 2조 1호, 2조 1호 감옥 요거죠. 감옥에 따른 대통령을 정하는 다인세 식물 재배지라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령, 묘목. 그렇죠? 묘목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농지도 그 농지의 농작물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과수, 그렇죠? 뽕나무. 여기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생물, 이게 다른자 생물이죠. 됐고요. 대신 이제 조경과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요것도 뭡니까? 대통령 정하는 식물 재배지죠. 농지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구분하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정원 등에 식재하는 것은 정원이죠? 조경 목적으로 그 다른제 식물을 재식재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뭐 이동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좀 아름답게 뭐 조경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해서 조경 목적으로 심겠죠. 그러니까 조경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농지 전용을 하는 거죠. 대상을 하는 거죠. 농지 전용 대상이 아닌 것을.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경, 요것도 조경이 있으니까 요모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분할 때 웬만하면 다 이게 동 전용 안 하니까 농지 일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전용을 해서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로수라든지 농 전용했죠. 가로수길. 이거 나무가 쭉 빼들고 있죠. 이거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농지? 이것도 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지 전용 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다. 이 구분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때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농지 전용을 따지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보면은 나무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보리수나무 요거입니다. 보리수나무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생기는데 보리수나무 요겁니다. 클릭하면 그 지식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식물.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0타를 풀밭, 서식장소, 뭐 높이.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을 잘 자라는 나무.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보리수나무.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추나무. 뭐 사과대추, 왕대추, 복주대추. 이런 대추나무. 그렇죠? 대추나무, 왕대추, 복주대추,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대추나무 있겠죠? 이거는 한국에 참 잘 자랍니다. 이 병충해도 강하고, 그렇죠?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뭐 패백을 쓰고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뭐 달구지로 나무로 쓰기도 하고, 이렇겠죠? 그래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대추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병충해도 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호두나무, 이것도 많이 나오죠. 호두나무, 호두나무도 참 많이 심습니다. 원산지 중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있고요. 가구질에도 많이 쓰고 호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호두나무 이렇게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검색을 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고요. 아로니아 너무 유명하죠. 아로니아 이것도 아로니아도 있습니다. 장미과라고 속하는 거죠. 안토시아닌 함량 꽤 높다고 하네요. 이렇게 있고요. 음식 아로니아에도 이렇게 따먹는 재미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제목도 있죠. 이런 내용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살구나무. 살구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구나무, 이것도 많이 키우기 쉬운 나무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애기 사과나무. 그 조그만 사과 있죠? 애기 사과나무. 이것도 그냥 큰 사과는 조금 농약을 많이 쳐야 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이 애기 사과나무는 키우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 사과나무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앵두나무. 그렇죠. 앵두나무도 있죠? 앵두나무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수확하고 재분포가 있습니다. 앵두나무도 뭐 수확하고 뭐하고 거름 두고 하는데, 관리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도 워낙 유명하죠. 많이 또 먹죠. 건강하고, 블루베리도 많이 키우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강식품이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게 이렇게 블루베리,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나무도 많이 보죠. 이렇게 복숭아나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이렇게 생긴 것이 복숭아나무죠. 이렇게 생긴 복숭아나무입니다. 복숭아도 많이 키우기 어렵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하네요. 겨울에도 잘 버티고. 그래서 보입니다. 복숭아나무.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 그렇죠. 무화과나무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무화과 이런 쪽 있죠. 뭐 무화과나무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도 키우고 싶다고 하고요. 이렇게 있고요. 뭐 개합나무, 개합나무 이렇게 하얀 개합나무도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래나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연중 계속 기본 정보 있습니다. 다래나무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래나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다래나무 뭐 이 12가지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완벽하게 검증한 것은 아니고 뭐 지인들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얘기해 보면 이런 나무들을 주로 키우고 싶다 초보자도 이렇게 소개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자라더라고요. 병충해 강하고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뭐 비실비실 죽으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유수수 심었는데 그래서 혼이 덜 가면서 잘 자라주면 저 생육을 잘하면 우리한테는 딱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유수수들이 좋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면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농지 이렇게 농사 어떤 농지 형태를 갖춰도 중간중간에 몇 그루 정도 이런 거 심어두면은 유실수를 심어두면은 그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가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 열매 과실을 따먹는 재미, 그렇죠? 그 떨어지는 재미, 그 자라고 그 어떤 따먹는 재미도 이렇게 자라는 데서 굉장히 뭐 이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조금 조금 자라나는 것이 진짜 보기가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원을 이제 검색을 하고 농원을 검색을 하고 나무를 이런 나무들을 그 하면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어느 정도 구매하면은 배송까지 다 하거든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어디를 가면은 더 좋은 그 품종을 얻을 수 있냐면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요즘은 산림조합에서도 나무를 많이 팔더라고요. 산림조합 그 어디 임장 가다 보면은 산림조합 그 들여다보면은 나무들이 아주 대량으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나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여기 농원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그렇고 재배하는 법, 식재하는 법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했고요.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알려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동영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많이들 합니다. 보니까 많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유실수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왜? 여기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은 대통령을 정하는 다원제 식물 재배지에 다른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식물이죠. 유실수. 그래서 조경 목적으로 식장을 제외한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묘목이라든지 이렇게 관수목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 대부분은 농지죠. 농지인데 이제 가끔가다 전용 대상에 있는 안에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경으로 하는 거, 요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초보자를 키우기 쉬운 유수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초보자를 키우는 유수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토대 투자 언어를 보니까 다 정리했습니다. 그 처음에 한 두 달? 뭐 강의수를 한 60개, 그 강의가 대분류를 보면은 몇 개예요? 60개, 1개잖아요. 중간중간에 정리하다 보니까 강의수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늘었죠. 처음에 60개면은 하루는 시키면 두 달, 조금 두 달 좀 더 걸리겠다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뭐니까 100강의가 넘었습니다. 110 몇 강의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3달 넘게 100일 정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업로드 오픈하고 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아마 보는 것만 해도 시중에 있는 토지도서 뭐 한두 권 내용은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그 짐작도 해봅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거 앞서 시작했지만은 아마 이게 구독하시고 계속 보신 분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토지 투자의 시작은 바로 언어의 익숙함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데 유술수 예를 들어서 유술수를 얘기했다. 뭐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은 유술수를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은 어렵죠. 이제 더 현실적으로 농지를 얘기했습니다. 뭐가 어디가 무엇이 이런 어디가 그 농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농지 얘기할 때 쏙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들어오면서 판단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농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게 뭐지? 뭐한 번, 두 번 생각을 놓치고 판단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토지 투자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왜 토지 투자는 더더욱 강조하냐면 그동안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노출이 안 됐잖아요. 노출 안 됐다는 얘기는 언어에 익숙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파트라든지 상가는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돼서 언어가 익숙해졌는데 그 토지는 그 별개라고 보고서 많이 접근을 안 합니다. 대부분 토지 공부한 사람 은 뭐예요? 공법 공부하잖아요. 공법. 그 어렵다 공법. 이렇게 공부해 토지라고 하는데 막상 공법으로 실전에 가면 전혀 어때요? 적용이 잘 안 돼요.
법률적으로는 적용될지 몰라도 실전에 가면은 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실전에 가면 누구랑 대화를 해야 할까요? 뭐 고시분도 있고 투자 고시도 있고 뭐 이장님도 있고 뭐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자체도 있고 설계사무소도 있어요. 그분들 얘기가 뭐 등등 있죠. 그분들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투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진짜 투자로 연결될 수 있고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팔랑귀가 돼가지고 느낌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팔랑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팔랑귀가 뭡니까? 괜히 좋아 보이는 거죠. 남이 듣게. 그래서 훅 넘어가는 거. 그게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시작해야 되죠. 그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언어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그냥 그 언어라는 공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단어.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건 뭐냐.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언어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있구나 생각하고 자주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걸 그냥 어떻게든지 뭐 외운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주 하는 거죠. 한글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좀 자주 하다 보니까 한글을 떼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 구단을 암기해서 수학이 시작되고 영어를 암기하니까 영어가 되고 단어를 암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도 어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주식의 언어를 알려야 알아들어야 주식 투자도 우리가 타임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투자는 다른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익숙함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토지투자 연구반하고 차례 분석 과정을 토트클럽이죠. 요 정규 과정. 여기서 보면 이거는 뭡니까? 다양한 진짜 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합.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죠. 복합이 뭐예요? 퍼즐 맞추기 이겁니다. 요게 돼야 우리가 뭡니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부터 2부터 3번까지 그 토지 투자에서 1부터 3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입구 진입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 시점, 그 다음에 취득 시점, 진입이죠. 취득, 보유, 뭐 매도, 양도 이 한 세트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뭐 배워? 이거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근데 연결을 잘 안 되시더라고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하나하나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 안 되니까 투자했을 때는 항상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합적으로 항상 사고 능력, 복합적인 능력 요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셀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셀프로 투자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주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약속했던 토지 투자 기초반으로서 셀프 투자 언어는 이제 마무리됐고요. 앞으로는 어떤 이런 종종 나오는 건 또 언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템포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투자 인사이트랑 그 다음에 가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관한 거 디벨로퍼죠. 디벨로퍼라든지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영상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부담되고 듣는 분도 부담된 겁니다. 부담 서로 안 되겠고 일주일에 한두 개의 영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할 테니까 자주 보시고 구독과 알람으로 어떻게 해요? 자주 소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으로서 토대 투자 언어 이 여러 100여 가지 110 몇 가지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100여 가지 강의를 가지고 토대 투자 언어, 셀프 투자 언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투자 언어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토지병장이었습니다.